혹시 보험 중에 2번 일당 특약 꼭 필요할까요? 제일 필요 없는 특약이 2번 일당 특약이에요. 그 많은 수백 개의 담보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2번 특약이다. 질병 2번 특약, 상해 2번 특약. 아시겠죠? 그거는 빼고 하시면 된다. 다른 거는 다 넣어도 2번 일당은 빼야 된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산무교실에서는 왜 2번 특약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라고 했어요. 쟤네들은 2번 특약에 대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산모를 뒤통수 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겁을 줘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목숨 거는 애들이 산모교실, 아니면은 산후조리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산부인과 이런 거, 요런 데 가서 계속 개지랄 떠는 거예요. 산모교실 갔다가는 그냥 눈덩이 쳐맞는다. 알겠죠? 그 새끼들이 산모교실 가서 보면은 산모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새끼들이에요. 다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알겠죠? 산모교실 가서는 절대 가입하지 마라. 육아박람회에서 가입하지 마라. 산후조리원에서 가입하지 마라. 알겠죠? 걸리면은 지읒대는 거예요. 초특급 말 들으세요. 왜 이번 특약에 목숨을 걸어? 이번 특약을 넣어야 보험료가 더럽게 비싸거든. 이번 특약 3만원 내면 보험료 한 2만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지, 이 새끼들이. 초특급 말만 들어라. 알겠죠? 엄한 병신 같은 설계사들 얘기 들어봤자 돈만 날린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데 실비로 1인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나요? 기침 때문에 2인실은 불가입니다. 라고 하셨어. 지금 실비 같은 경우는 상급 병실료 차액은 딱 10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 뭘 모르시는 게 있냐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막 6인실 찾잖아. 그쵸? 6인실인데가 대부분 다 기준병실이란 말이야. 6인실을 입원을 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그 환자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만약에 25,000원이라고 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6인실에 하루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5,000원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뭐 65,000원, 75,000원을 해주고, 일반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 25,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25,000원을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치료비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25,000원을 냈는데 만약에 90% 보상을 해줬다. 급여 처리가 돼서 막 22,500원을 실비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6인실에 입원해서 기준 병실료가 25,000원이었다. 근데 1인실에 입원을 하면은 그게 만약에 50만 원이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만 원 빼기 25,000원 하면은 47만 5천 원이란 말이야. 이 47만 5천 원에 대해서 상급 병실료 차액으로 실비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상급 병실료 차액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상급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을 해줘요. 50%. 그러면 예를 들어 뭐 24만 원이라 그래. 그러면 24만 원을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24만 원보다는 적습니다. 왜 적냐? 지금처럼 1인실에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실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무조건 2인실 기준으로 봅니다. 상급 병실은 2인실 이상은 없는 거야. 보험사에서 봤을 때는. 따라서 만약에 1인실이 50만 원이었고 2인실이 3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30만 원, 2인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30만 원에다가 25,000원 빼봐. 그럼 얼마야? 27만 5천 원이죠? 27만 5천 원에 50%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 상급 병실료 차액이라고 하더라도 2인실이냐 1인실이냐 이거 구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지금은 1일 딱 10만 원까지 밖에 안 해줘. 10만 원. 알겠죠? 근데 지금 문재인 케어 들어서서 어떻게 됐죠? 상급 병실로 옛날처럼 막 40만 원, 50만 원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려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월등히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러나 대탐소실하고 싶다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 얘기가 제일 정확하다라는 거. 알겠죠? 아유. 폐암보험 담보중 뇌졸중 진단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1,000만 원으로 찢어서 넣는 이유는 뭔가요? 뇌혈관에 뇌졸중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뇌혈관 질환으로만 3천만 원 넣는 게 나은 걸까요? 라고 했어요. 피구말리오님 정확히 하셔야 돼.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보험료가 2.2배에서 2.3배가 나와 더 비싸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뇌졸중하고 뇌혈관을 찢어서 가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뇌혈관으로 3천 때려 넣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다 때려 넣어서 하면은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래도 뇌혈관하고 뇌졸중을 좀 찢어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다운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초특급의 마음을 꼭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애들 같은 경우는 뇌혈관하고 뇌졸중 가능성 자체가 낮단 말이야. 그렇잖아. 무슨 뭐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짜리가 뇌출혈로 왜 쓰러지겠어? 뇌경색으로 왜 쓰러지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보험료가 싸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엄마 아빠 애들까지 나중에 다 들어간다면 보험료도 그거 무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보험료는 낮춰서 들어가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찢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몰라서 3천만 원 뭐 넣는 거 몰라서 1,000하고 2,000을 내가 나눠서 넣겠냐고. 알겠죠? 피고말리오님? 다음 주면 보험 개정돼서 더 비싸진다는 둥,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는 둥 하는 설계사들 말 진짠가요? 다음 달이면 보험 나이가 오른다면서 당장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지빵이님, 아까 표현에 있어서 뭐뭐 한다는 둥, 뭐뭐 한다는 둥 그랬잖아? 이게 벌써 설계사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는 거야. 요것들이 분명히 거짓말을 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소 의심 섞인 걸로 질문을 한 거거든. 이 얘기가 맞습니다. 설계사들하고 있잖아. 다음 달부터 뇌졸중, 뇌혈관, 허혈성, 급성 심근경색 다 없어져요. 그리고 보험료는 한 50%가 뛰고 담보 다 빠지고. 그쵸? 우리나라 설계사들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요런 짓거리야. 근데 다음 달에 가잖아. 그대로 있어. 다음 달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빵이님 보험 나이가 올라간다 그랬죠. 다음 달 되면. 다음 달에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다? 보험 나이는 이거는 보험 나이대로 올라가는 거지. 다음 달 돼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거는 해마다 4월 또는 10월 정도에 있는 거지. 지금 말도 안 되는 11월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런 거 없어요. 보험 나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이야. 내가 만약에 1월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월 5일생이야. 그런 사람은 보험 나이가 언제 올라가냐? 플러스 6개월을 하면은 7월 5일 날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뭐 11월 25일생이야. 그러면은 11월 25일 날 올라가니까 고객님 빨리 가입하세요. 요 따위 짓거리 하는 것들도 우리나라에 40만 설계사 중에 39만 9,990명 정도 됩니다. 입만 쳐벌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지빵이님 초특급 말 들어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알겠죠? 모종 수술비는 모두 개복 수술만 보장하는 관열 수술비라서 요즘 많이 하는 로봇 수술이나 레이저 같은 거는 비관절 수술이라 보장 안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다 개구라까지 말라고 하세요. 다 상관없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로봇 수술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 다빈치 수술이거든요. 다빈치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건 다 비급여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하지만 다빈치 수술로 인해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해준 의료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열 수술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 있죠? 우리가 뭐 결석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죠? 돌 생기는 거. 옛날에는 이거를 다 개복술로 했어요. 배를 갈라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 그래서 충격파로 빵 때려서 잘게 부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 있죠? 이거 이종 수술이에요. 이종 수술. 왜? 어떻게 칼을 안 댔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봐봐. 칼도 안 된, 이거 관열 수술도 아니고, 이거 비관열 수술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요거는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종 수술로 봐! 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로봇 수술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관열 수술이고 비관열 안 한다고 개 지읒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다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알겠죠?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은 의료기술 좋아져서 피 못 보면 아예 못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병신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설계사들을. 약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술은 기존에 있는 수술, 종수술비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알겠죠? 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없나요? 라고 해서 요즘은 나와요. 예전엔 안 나왔어. 요즘은 나와요. 요즘은 나온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옛날에는 유병자 보험은 뇌출혈밖에 안 들어갔어요. 뇌졸중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 지금은 뇌졸중 들어가고 뇌혈관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납입 면제 기능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단! 콩스님이 지금 유병자 보험일지 아니면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갈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된다. 제가 크라운 치료 받으려고 충치 치료 다 받고 씌우는 거 그것만 남겨놓고 일이 바빠서 치과를 못 간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치료받은 치아가 부러졌어요. 추가 비용도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는 가능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치아보험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거 중요한 거는 치아보험에서 가입한 건지 아니면 일반 보험으로 해서 이게 지금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반 보험에서는 급여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급여. 이거는 급여만 지어되는 거고 지금처럼 치아 받은 치아가 부러졌어요 라고 하면 거기서 뭐로 보장받을 수 있냐? 골절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골절 진단비. 근데 이거는 웃긴 게 뭐냐? 이게 만약에 질병으로 골절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못 받습니다.
상해로 골절이 됐었어야 되는 건 이렇게 하다가 뭘 먹다가 만약에 찝다가 이렇게 됐다. 이거는 골절 진단비는 보장받을 수 있어. 단! 이게 부러졌다라고 해가지고 임플란트, 발치의 요건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건 부러진 거지 발치란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은 못 받는다.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부러져서 나중에 이거를 빼내서 만약에 브릿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브릿지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곽두필님, 초특급님 생각에는 화열성, 급성 심근경색증, 뇌혈관, 뇌졸 중에 적절한 담보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해요라고 하셨어. 이거는 내가 곽두필님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 뭐다? 뇌혈관하고 뇌졸중, 화열성과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암, 유사암, 고해감 이런 것들, 특정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 그러나 뭐라 그랬죠? 아무리 백날 많이 넣어봤자 소용없다. 왜? 걸리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돈이다. 따라서 암 진단비를 얼마로 넣을지, 뇌혈관 뇌혈성을 어떻게 넣을지, 화열성 급성 심근경색증을 얼마나 넣을지는 월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진단비를 적당히 조정을 해라. 근데 설계사 새끼들하고만 얘기하면 뭐 5,000원 넣어야 된다, 1억을 넣어야 된다, 이딴 식 개소리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듣지 마라. 알겠죠? CI 보험 해지하려고 하는데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90일 뒤에 해야 하나요? 해지 환급금은 적어질까 봐요라고 했어요. 해지 환급금이 적어지는 것보다 바로 해지함으로써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무슨 큰일이 터졌을 때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병신 같은 설계사들이 이거 바로 해지해야지. 2달 동안 보험료 안 내고 3달째 되면은 대체 납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적어지니까 빨리 해지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아 그래요? 해지해야지 라고 하지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다?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계약을 1억을 넣었어도 30일 또는 60일 또는 90일째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암 진단비는 땡전 한 푼 안 나옵니다. 더 큰 거를 봐야지. 해약 환급금이 적어지는 거니까 빨리 해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설계사는 개쓰레기다. 알겠지? 유병자 가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 유병자 보험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해주는 보험이야. 단!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서 25%에서 30%가 비싸고 비싸더라도 나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나는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유병자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3개월 안에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진단 사실이 있느냐와 또 하나 1년 안에 재검 또는 추적 관찰을 한 게 있느냐와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또는 약을 한 달 이상 먹은 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요 고지 의무만 벗어나면 상관이 없고 설사 고지 의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부담보로 떨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부담보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그런데 약을 만약에 협심증 약을 지금 10년 동안 먹고 있다든가 뭐 뇌혈관 약을 10년 동안 먹고 있다든가 그 전에 10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또 다른 데로 전이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뭐 항암제를 계속 먹고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보험 가입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유병자 보험은 고지 의무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3, 2, 5라 그래서 3개월 안에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진단 사실이 있느냐와 2년 안에 입원, 수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안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이것만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약을 계속 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고지 의무에서 빠집니다. 유병자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 일반 보험보다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하지. 그런 대신 보험료는 비싸다라는 거 알겠죠? 유병자 보험은 어쩔 수 없이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 멀쩡한 사람, 뭐 위험약 일주일 먹었다고 유병자 무슨 뭐 2년 안에 무슨 뭐 허리 치료 한 번 했다고 유병자 이런 병신들은 엄청 많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아유 그래요. 우리 문군님 CI 종신 주계약 낮추면 특약들도 보장이 적어지나요? 라고 했어. 만약에 CI 보험에 있어서의 주계약이 1억인데 5천으로 낮추면 특약은 그대로 갑니다. 단! CI 보험에 있어서 주계약을 3천 이하로 낮추면 밑에 있는 특약들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CI 보험 밑에 붙어있는 주계약 밑에 붙어있는 재장애와 재사망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주계약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또는 1대3까지 들어가거든요. 밑에 있는 특약들은 큰 영향은 없으나 CI 보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특약의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로 주계약을 낮추면 되는데 주계약조차도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보험은 어떻게 된다? 알겠죠? 그렇습니다.